동안 그쪽에 있는 이제 선생님과 말씀을 드려서요. 1박 2일 동안 그 학생들, 그러니까 소수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1박 2일 동안에 학생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등학교 학생 누나들이 초등학생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과학 동아리의 봉사활동, 연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2012년도 때 전국 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폐환경 나눔 캠페인도 있는데요. 이런 멘토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다양한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환경 나눔 캠페인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폐환경을 모아서 그 어느 한 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단체도 사라져서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봉사대회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소년 자원봉사,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대상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이 바로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래에 들었던 수상 경력입니다.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상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북일보에서 저희 동아리를 취재를 나와서 이 동아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보는 상황인데요. 가운데 그림을 잘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 학생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일본과 해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러니까 저희 나라까지 해서 우리나라까지 해서 총 4개 국가가 모여서 함께 포럼을 한번 갖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 그 과학실에서 과학 체험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리고 뒤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해외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과학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특성, 그러니까 동아리의 특성을 이용한 봉사활동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 투데이 전북 과학동아리에서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5월 마음까지 더 푸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실이 아닌 과학실로 향하는데요. 돌아가는 모습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학생들이 과학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현재는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대표 근영연구의 동아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멘토링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또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과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 동아리 CNC. 과학적 현상 탐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어린이와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링 봉사활동도 합니다. 복잡한 게 어디로 가라고? 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지. 저 안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기도 바쁜 지식, 주변에 도리어 나누는 기특한 여고생들인데요. 저희 CNC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어린이회관에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족한 지식은 틈틈이 과학실에서 메우는 이들. 매주 한 번은 이를 선생님이 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에 마련된 과학탐구교실. 동아리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교실이 되어주는데요.
작은 거 위에 큰 거 올라가면 안 돼. 무조건 큰 거 위에 작은 거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어렵고 딱딱한 수학적 원리를 게임으로 풀어보는 시간. 재미를 느끼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겠죠. 학교 동아리 시간에 배웠던 걸 여기 와서 애들한테 재능 기부하니까 좋은 것 같고 애들이랑 서로 멘토링 하면서 저도 더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체험. 아이들과 소통할수록 재능 기부의 보람도 2배로 커집니다. 생활 속의 과학을 터득하는 체험도 있는 과학교실. 주변에 버리는 폐품을 활용한 액세서리도 만드는데요. 아이들의 취향대로 고른 폐플라스틱에 그림을 그려 오븐에 구워내면 완성. 하나뿐인 액세서리도 생기고 추억도 한 뼘 더 생겨납니다. 하지가 않게 왔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다 호기심도 풀어주고 아이들 좋은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수전에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바람이 빠지면서 소리가 나면서 날아가요. 풍선을 이용해 쉽게 조립이 가능한 프로셀러. 하늘로 날려보내는데요. 부푼 아이들의 마음까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풍선이 날아가는 소리가 신기하고 재밌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조심조심 탑을 쌓는 젠가 게임은 물론이고요. IQ 160이 넘는 멘사 회원들이 즐겨하는 오목 게임 펜타곤. 두뇌를 많이 쓰는 만큼 아이들의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활용해서 친구들 가르쳐 주니까 뭔가 막 대단해지는 것 같고 애들이랑 막 웃고 그러니까 주말에 좀 힐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저도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체험에 참여해주셔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생기발랄한 여고생이지만 어린이들에겐 작은 선생님이 되는 수연씨. 배운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다는 그 꿈 앞으로도 마음껏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학은 어렸을 때 제가 또 어려워했던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 여고생들이 동아리를 통해 또 재밌게 탐구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 네.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이 노래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 위해서 불러주는 어린이날 노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의 일꾼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뿌듯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 미래가 좀 밝아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 수학과 과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딱딱한 과목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재밌게 접근해서 배워본다면 정말 흥미가 쑥쑥 생길 것 동안 그쪽에 있는 이제 선생님과 말씀을 드려서요. 1박 2일 동안 그 학생들, 그러니까 소수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1박 2일 동안에 학생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 누나들이 초등학생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과학 동아리의 봉사활동, 연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2012년도 때 전국 자원봉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경 난 캠페인도 있는데요. 이런 멘토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다양한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경 난 캠페인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태양경을 모아서 그 어느 한 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단체도 사라져서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봉사대회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소년 자원봉사,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대상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이 바로 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래에 들었던 수상 경력입니다. 전북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상을 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북일보에서 저희 동아리를 취재를 나와서 이 동아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보는 상황인데요. 가운데 그림을 잘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 학생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일본과 해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 나라까지 해서 우리나라까지 해서 총 4개 국가가 모여서 함께 포럼을 한번 갖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 그 과학실에서 과학 체험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리고 뒤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해외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서 과학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특성, 그러니까 동아리의 특성을 이용한 봉사활동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 투데이 전북 과학동아리에서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어렵게나 느껴지겠지만 학생들이 과학적인 호기심을 출발을 해서 현재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대표 그날을 동아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멘토링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환경 모임과는 다른 멘토 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갖고 싶듯이 주변과 교류가 나누고 주변과의 학생인가요? CX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어린이 현에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톡톡히 다 실에서 알려주고 수업하는 이들 선생님입니다. 전략적으로 어린이들과의 마련된 과학 교실, 그녀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교실이 되어주는데요. 어렵고 딱딱한 수학적 원리를 게임으로 풀어보는 시간, 재미를 느끼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겠죠. 호기심을 갖는 과학 체험, 아이들과 소통할수록 재미있게 배우고 기대를 해줍니다. 생활 속의 과학을 설계하는 시험도 있는 과학 교실, 주변과 소통을 하는 같은 성격을 갖거든요. 아이들의 출발되는 것을 테스트를 속에 의미를 들여 오픈을 넣어내면 고맙습니다. 하나는 같은 학생을 들고 수업을 활동한다 생각합니다. 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활용해서 친구들 가르쳐 주니까 뭔가 대단해지는 것 같고 애들이랑 먹고 그러니까 주말에 또 힐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저도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5월 가정의 날이 맞아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처음에 참여해주셔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생기셨던 여고생 시간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생님들의 수행시, 배움생들의 학교없이 많은 식과의 구속, 앞으로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학을 어렸을 때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네,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KBS에서 그 취재를 나와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 과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이관이 이제 세 단장을 했는데 그 전에 어린이관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께서 저희 학교에서 과학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걸 좀 들으시고 어린이, 유아 및 어린이 과학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와서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시작을 해봤다가 때마침 잘 됐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날 거의 한 달, 그러니까 4월, 5월 달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 시기에 토요일 날 한 2시간씩 그 어린이관의 앞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세 단장을 잘 해놔서 쭉 저희가 가지 않아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 동아리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과학 동아리 말고 근영나래라고 하는 저희가 동아리 하나를 또 하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영나래라는 동아리는 2011년도에 저희 학교가 대한민국 종원학교 박람회 선정이 되어서 그때 홍보단으로 학생 몇몇과 함께 갔었습니다. 이때 그 학생들과 한 2박 3일 동안 그 좋은 학교 박람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남다르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또 우리 학교의 모습이 어떤지를 홍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래라는 날개를 달듯이 나래라는 이름이 붙어서 동아리 하나 만들면 어떠니? 라고 해서 자생 동아리를 결성한 이후에 교육과정 속에 동아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들을 보시면 이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활동부터 위하다 나눔 장터, 바른말 누리단 선정 활동.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시면 이 과연 어떤 것이 목표인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올바른 학교 및 청소년 문화정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위하자 나눔장터에서 학교에서 좀 그런 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모아서 도청 광장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아리도 역시 전라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상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쭉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사진은 작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게 전주 그러니까 충청도 사거리에 있는 전주 사람의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를 한번 제가 쭉 되돌아보니까 여기가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봉사활동 운영 사례에서 봉사활동 연계 현장 체험학습인데요. 우리가 보통 현장 체험학습을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디 경기장 가서 벽 찍고 오거나 동물원 가서 벽 찍고 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잃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언가 좀 의미적인 요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가지고 시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5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 파트 중에서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스포츠 교류, 그리고 밑에 있는 농촌 체험, 그리고 이외에도 어촌, 그리고 지리산 등등 여러 곳을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분산해서 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간 다음에 그곳에서 봉사활동 연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교류를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와 스포츠 교류 활동을 합니다. 정업 요구와 함께 스포츠 교류 활동, 넷볼과 그리고 풋살 경기를 한 후에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자림원이라는 곳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 장애우들하고 함께 이런 스포츠 활동을 같이 멘토하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봉사활동 연계를 시켰고요. 농촌 체험은 말 그대로 농촌 체험 자체가 이제 봉사활동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장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연계시켜서 운영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민참여 제한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주민참여 제한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 제한 사업을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전북 끝단마을 마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끝단마을. 그러니까 동쪽이 무주 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순창이 남쪽, 위가 익산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쪽에 바로 여청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서쪽 끝단마을이 여청도라는 섬인데 그곳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 네 마을 중에서 서쪽 끝쪽에 있는 어청도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어청도의 현착장 바로 앞에 팝콘 기계 들고 갔고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사실 여기에 붕어빵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기계, 팝콘 기계를 들고 가서 이 섬 주민들, 이 섬 안에는 또 군부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 활동을 펼쳐봤습니다. 물론 이곳은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로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 때는 제가 들어갔는데 때마침 태풍이 불어가지고 하루를 더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를 더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학습 멘토링까지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로 끝나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보자라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던 과정에 이 어청도라는 섬이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등대가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어청도라는 마을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생들이 틈틈이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섬을 쭉 돌아보면서 각각의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탐문을 해서 어청도 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로셔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광고지처럼 그런 형태의 광고를 만들어서 그분들께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걸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엽서까지도 한번 늘푸른 섬 어청도 이야기라고 하는 엽서를 제작해서 역시 그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부터 주민 참여 제한 사업을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어청도도 갔었고요. 그거 말고 저희 학교가 오타가 났네요. 짝자매라고 하는 저희 학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이제 변질되어서 의미가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짝자매와 함께하는 주민 참여 제한 사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 방문 봉사활동을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현재 그림에 보는 건 담벼락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역시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그런 활동이고요. 가운데 그림은 제가 지금 붕어빵을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붕어빵을, 그리고 천막을 친 이유는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을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 참여 제한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은 텃밭 가꾸기 활동인데요. 이 공간은 저희 학교 체육관 뒤편에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그림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곳이 다 돌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리고
공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서 어떻게 보면 뭐 으슥한 기운이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 흙을 좀 퍼 날랐습니다. 흙을 퍼 날라서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텃밭이 조성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처음에 상추부터 심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텃밭이 만들어지고 이 이후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텃밭을 한 번도 갖고 본 적이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고추, 뭐 가지, 토마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확된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서요. 이것을 지역에 저희 학교 근처에 평안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좀 작지만 이런 수확물들을 함께 나눔의 시간을 매번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욕심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밭도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김장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현재 이 내용들이 그 배추, 무가 이곳에서 이 밭에서 기른 겁니다. 물론 좀 병충해가 좀 있기도 했지만 그것들을 골라서 직접 아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김장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이렇게 김장을 했고 이 김장은 당연히 평안의 시설이라는 장애인 시설에 갖다 드려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또 이 배추하고 무가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아무래도 그냥 돌밭 위에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밭이어서요. 좀 성장의 어떤 더딤이 나타나고 그보다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한 것이 쪽파였습니다. 쪽파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다듬고 역시 쪽파, 파김치를 담아서 평안의 집에 전달을 해봤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 버려지는,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마치 그 이랑과 보랑을 만들어지는 과정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비닐 대신에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쪽파를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 좀 늦게 심었더니 좀 더디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라고 있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서 이번에도 역시 김장에 도전해 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모습입니다. 평안의 집과 함께 나눔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또 저희 학교에서도 나눔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건 학급 자율 동아리예요. 제가 이제 이 학급을 담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했던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학급 안에서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게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 무게리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무엇이고 또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히기 위해서 쿠키도 만들어 보고요. 계란도 삶아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한 이후에 이걸 역시 무게리병 환원돕기에 기부하는 활동을 가져봤습니다. 또 재작년이죠. 전국 지방선거를 할 때 아이들이 아직 이 학생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지만 저희 학교에도 투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 활동을 펼쳐봤습니다. 이건 작년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역시 알고 계시듯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이 거대한 우리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 근영날이라는 동아리와 학 동아리가 함께 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플랜카드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준비하자는 의미로 행사를 준비해 봤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작은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상이 전에 나왔던 저희가 팝콘, 뭐 붕어빵, 기타 등등 이걸 교내에서도 소규모로 이렇게 판매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판매 활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작은 소녀상을 좀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은데요. 예, 구입을 해서 저희 학교 그 솔빛관이라는 곳 앞에 작은 소녀상이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기주도 캠페인 활동입니다. 세월호 추념부터 위안부 기림 등등 여러 가지의 캠페인 활동을 주도했는데요. 그 시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독도의 날,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요. 그 독도의 날 기념 주간을 해가지고 팝콘과 그리고 솜사탕을 판매를 해서 그 기부된 금액을 독도 알림이 그리고 독도에 직접 가서 전달하는 활동도 펼쳐봤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부 기림의 날과 함께 어느 곳에 소녀상이 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팔찌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아이들과 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모습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교의 화단이 좀 밋밋한 경우도 있고 또 여학교이기도 하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이곳을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희망의 바람개비 공원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를 쭉 뽑아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이들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이런 자투리 공간에 태극기 바람개비도 역시 공원을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저희 학교 진입로가 굉장히 좀 이쁜데요. 그 이쁜 진입로에 야간이 되면 물론 등도 밝히겠지만 좀 더 아늑한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미니 태양광 등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미니 태양광 등을 설치해 보니까 이렇게 작은 마치 반딧불처럼 공간이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야간 자라스나 이런 활동을 해야 야간에 남아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아서 야간에 이걸 보는 것이 조금 현재 오후 늦게 갈 경우에 이 미니 등이 마치 반딧불처럼 학생들의 하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월호 추념 기간의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문제적인 요소나 그리고 어떻게 추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근영나래라는 동아리가 올바른 학교 및 청소년 문화정착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 이 언어 문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좀 학생들이 좀 스스로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모색 속에서 시작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근영나래에 편지를 배달해야 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 빨간 우체통에 엽서를 작성해서 넣어주면 학생들이 배달을 해줍니다. 마치 우편 배달물처럼요. 그런 활동을 매년 지금도 현재 지속하고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엽서는 현재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쪽에 놓여져 있는 엽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근영나래 동아리가 또 다시 아까 과학 동아리는 초록색 연두색이고요. 근영나래는 빨간색의 조끼를 입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체육대 기간인데요. 체육대 중에 쓰레기를 좀 청소하는 이런 취약 지역에 있는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동아리 지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뭐 선생님 다른 분들 궁금한 내용이나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요. 교육청에서 그 내년 교육 계획에 관련된 내용에 봉사활동 어떻게 운영해라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처럼 그러니까 현재는 한시적으로 줄이는 상황인데 봉사활동 시간을 근데
그 이후부터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이라는 자체를 못 쓰는 거죠. 실전만 쓴 거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이런 코로나19에서는 뭐 학교 교육계획에서는 한 8시간 정도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청소년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는데 네. 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점, 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는지. 제가 약간 이제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좀 이런 활동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든 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기획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실제 뭐 이미 실행까지 다 해보고요, 머릿속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는 것보다는 좀 집에 미안할 뿐이죠. 이제 제가 주로 바깥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좀 진정한 의미의 활동이 좀 아이들이 좀 가슴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그냥 단순하게 입시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좀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근영나래하고 과학 동아리의 그 동아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저희는 아이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어 하고 이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아이들하고 공유를 해보면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찾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에 의한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것처럼 센터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을 각 학교, 근처에 있는 인근 학교와 연계를 해주신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좀 단순한 활동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봉사활동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말을 찾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꼭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센터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주신다면 학교와 연계된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영나래 타임지, 뭐 CNC 타임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활동한 것을 마치 기자처럼 기록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자료나 이걸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좀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를 더, 그러니까 매 달마다 이 타임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요. 매 달마다 뭔가를 기획해요. 기획을 하고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떤 활동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과학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그 손소독제, 그러니까 소형 손소독제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각 교실에 배포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 시설에도 역시 나눴고, 그다음에 물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누 만들기도 있어서 비누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로 이 교내 활동, 올해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이 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 활동을 좀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면 활동에 의미를 갖고 있는 봉사활동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내에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기획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만족스러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곧 저도 역시 그 활동기능 센터, 청소년 활동기능 센터 같은 센터와 함께 연결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걸 많이 소스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와 연계하셔서 뭔가 준비를 해 주신다면 학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제2강 청소년 이해와 활동 프로의 기획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